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자, 오늘은 내일 상장하는 나라스페이스를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이번 주에 상장하는 종목 중에 가장 불안한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수요 예측이라든지 유통 물량 측면에서 조금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시장을 보면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조금 받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나름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먼저 일정부터 살펴보는 것으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상장하는 종목은 나라스페이스밖에 없거든요. 수급이 분산된다는 우려가 없으니까 일단 상장 일정은 괜찮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사가 삼성증권이었으니까 내일 아침에는 삼성증권 앱을 로그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스페이스는 수요 예측 결과가 조금 부진하게 나왔던 종목이었거든요. 수요 예측에 1960개 정도 기관이 참여했으니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청약에 참여했던 기관이 약간 적었고요. 그리고 의무합격도 5.5% 비율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9월 이후로 청약했던 종목 중에서는 확약 신청이 가장 부진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확약도 별로 늘어나지 못했더라고요. 23.5%로 확정이 되었는데 그런데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9월부터 제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적어도 30%까지는 확약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30% 미만으로 확약이 걸리면 주관사에서 일부 물량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확약이 30% 미만으로 걸려 있으니까 삼성증권이 확약 때문에 물량을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여하튼 9월 이후로 청약했던 종목 중에서는 의무 확약이 가장 낮게 걸려 있으니까요. 의무 확약이 상장일의 기대를 조금 주기는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상장일에는 전체 주식 중에 약 30% 물량으로 343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고요. 유통금액 기준으로 566억 원 정도니까 유통 물량이 약간 많다고 느껴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 구성을 보면 공모주주는 142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기존 주주가 201만 주로 기존 주주가 약 60만 주 정도는 더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 주주는 전부 재무적 투자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하튼 이번 종목은 수요 예측이 그다지 좋지 못했으니까요. 기존 주주가 역할을 해주느냐가 내일 흐름에 영향을 크게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라스페이스는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24년에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았었는데요. 이 당시에 주당 12,000원 정도로 투자를 받았고 그래서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은 12,000원 정도라고 예상합니다. 공모 가격과 비교를 해보면 27%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번 종목도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은 대부분 상장일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그리고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 예측이 부진한 상황인 만큼 시장 수급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이 흐름을 조금 만들어주면서 본인들의 물량을 정리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난번에 상장했던 테라뷰는 기존 주주들이 결국 흐름을 만들었고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나라스페이스도 비슷한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기간이 이미 시작된 스톡옵션도 많았지만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전부 의무 보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장일에 물량이 추가될 수 있는 조건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스페이스는 인공위성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본인들의 위성을 2023년도에 우주로 쏘아 올리는 데 성공도 하였고 그래서 현재는 주로 정부기관이나 연구소에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인공위성을 위탁으로 만들어주는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나라스페이스는 현재 실적이 적자였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약 4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기술특례 조건으로 상장하게 되었고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900억 원 정도 되니까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일반적인 사이즈로 상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 공모주 분위기를 조금 살펴볼 텐데 제가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아직 장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상장했던 아크릴 상황을 오후 3시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공모가는 100% 넘게 떠서 출발을 했고 최근 공모주들과 마찬가지로 시작 직후에 주가가 바로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도 장 초반에 발매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장 초반에 한번 들어올리면서 시초가를 회복했고요. 이후에 다시 빠지는 것처럼 하다가 10시 즈음부터는 주가를 크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아주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크릴을 시초가에 매수를 했던 분들이라면 장 초반에 빠질 때 손절했던 분들도 아마 제법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중간에 들어왔던 분들은 오늘 큰 수익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크릴이 장중에 주가를 굉장히 크게 올렸기 때문에 내일 나라스페이스에게도 약간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초가부터 적극적으로 매수하려는 수급보다는 장중에 올라가는 흐름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매수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내일 나라스페이스도 시초 가격이 높게 떠서 출발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수요 예측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큰 시세를 보여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공모가 50%에서 100% 정도 사이를 한번 생각해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크릴처럼 중간중간에 낌새를 보여준다면 그때그때 들어오는 수급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내일도 흐름을 잘 살피고 그때그때 판단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스페이스는 비례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요. 약 1,400주당 비례 한 주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틀간 이자 비용이 약 1,3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주가가 18,200원 넘어가면 손익분기점을 넘기게 되는데 공모가 대비 10%만 올라오면 수익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비례 청약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비례 청약을 하신 분들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도 라이브는 진행하니까 호가창을 보면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는 라이브거든요. 혹시 시간이 허락하는 분들은 아침에 뵙도록 하고 청약하셨던 분들 그리고 내일 단타하시는 분들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